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환경 호르몬의 개념 그리고 환경 호르몬의 영향까지 강의를 했고요. 이 시간에는 환경 호르몬에 대한 대처 방안,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결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가능한 한 흡수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환경 호르몬을 가능한 한 흡수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 호르몬을 흡수하지 않으려면은 지난 시간에 환경 호르몬은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는가, 그 발생하는 그 장소, 그 지역 또는 그 물건, 이것과 접촉을 가능한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촉하는 그런 것들이 환경 호르몬을 발생을 시켜가지고 우리 인체 내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들을 자제해야만이 환경 호르몬을 가능한 적게 흡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플라스틱 및 랩 사용을 억제한다. 자, 옛날에는 플라스틱이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 40-50년 전만 하더라도요. 그런데 요 근래 와서는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환경 호르몬도 중요시 하겠지만은 플라스틱이 잘 썩지 않죠. 썩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 때문에 또 이 비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억제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닐봉지를 마트에서 얼마든지 제공을 해줬습니다. 근데 요 근래는 마트에서 비닐봉지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어디 가더라도 서비스 차원에서 비닐봉지가 필요한 곳은 얼마든지 제공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트에서도 비닐봉지를 그냥 공짜로 제공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마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뭐 제가 가끔씩 하는 그 골프장에서도 필드에서도 비닐봉지를 라카룸에서 많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비닐봉지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골프장에서도요. 이와 같이 환경 호르몬뿐만 아니라 이 쓰레기 문제 때문에도 비닐을 가능한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플라스틱 및 랩 사용. 집에서 랩은 주방에서 많이 사용하죠. 랩으로 싸놓는 거, 음식물을 싸놓는 거. 이 음식물을 싸놓은 것도 그 음식물을 먹지 않으면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 음식물, 랩으로 싸놓은 음식물을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것도 또한 환경 호르몬을 흡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랩으로 싸놓는 대신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용기에다가 유리로 된 용기라든가 이 도자기로 된 용기라든가 또는 하다못해 철로 된 용기, 이런 데다가 보관을 했다가 다음에 먹으면 오히려 랩으로 싸놨다가 먹는 것보다는 환경 호르몬을 덜 흡수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집에서 사용하는 그 용기, 식탁에서 쓰는 용기들 많죠. 반찬 그릇이라든가 밥그릇, 국그릇, 이런 것들도 많은 부분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죠. 특히 일반 가정에서는 그래도 조금 덜 사용하는데 음식점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일반 음식점에서는. 물론 이제 고급 음식점에서는 좀 뭐 사기 그릇으로, 그 도자기 그릇으로 사용한다든가 또는
노스로 사용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음식점 같은 데서는 플라스틱 용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런 플라스틱 및 랩이 어떤 열을 가해졌을 때 또는 물건을 쌓아서 놓았을 때 또 특히 음식물을 쌓아 놓았을 때 그 음식물을 흡수하면은 그 음식물의 환경 오염이 흡수된 것을 우리가 인간이 흡수해서 환경 호르몬을 흡수하기 때문에 플라스틱이나 랩 사용을 가능한 억제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잘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생활하면은 조금이라도 환경 호르몬을 덜 흡수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일과 야채는 껍질을 벗겨서 먹는 것이 좋다. 왜? 농약 성분이 묻어있기 때문에. 과수원에서 농약을 안 쓰고는 과수원을 운영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왜? 병충해가 농약을 하지 않으면 병충해 때문에 제대로 된 과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약을 무수히 많이 하죠. 살충제, 살균제, 또 과수 밑에 잡초가 많이 나고 자라기 때문에 그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 제초제, 아주 다양한 농약을 수도 없이 많이 쓰죠. 그런데 이 농약이 우리 인간이 흡수하면은 이것도 환경 호르몬이 되는 것이다. 특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월남 파병했던 우리 파월 장병들이 고엽제 환자들이 많죠. 고엽제 환자들이 그 고엽제를 많이 흡수해가지고 그 고엽제가 뭐라고 했죠? 제초제의 일종이라고 했죠. 이러한 농약 성분에는 농약 속에는 우리 인간이 흡수하면 환경 호르몬으로 되어가지고 우리 인체 내에서 제대로 대사작용 이것들을 할 수 없도록 방해를 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건강을 해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회용 식품 용기 자제. 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는 코로나가 아니래도 우리가 집안에서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죠. 배달 음식. 과거에는 이 배달 음식도요, 일회용 식품 용기를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요 근래는, 인건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차라리 일회용 식품 용기를 쓰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일회용 용기를 대부분 많이 쓰죠. 그래가지고 튀김이라든가 피자라든가 일회용 용기를 쓰고 그냥 배달시킨 집에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과거에는 일회용 용기가 아니고 플라스틱이지만 또는 때로는 이제 철로 된 용기 같은 것을 배달하고 나중에 회수해 갔습니다. 근데 그 회수해 가는 그 인건비가 그냥 일회용 용기 사용하는 것보다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일회용 용기를 요즘 와서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회용 식품 용기를 자제한다는 것은 그만큼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지 말라는 거죠. 배달 음식 시켜 먹지 말고 식당이나 또는 피자집에 직접 가서 먹는 것이 또 일회용 식품 용기를 자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안 먹으면 되잖아요. 집에서
피자를 시켜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부침개를 만들어 먹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좋다는 거. 뭐 지난 시간에 사진을 보여주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죠. 이와 같이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일회용 용기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종이컵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컵도 일회용 용기고요. 또 종이컵은 종이이기 때문에 비닐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 배출 않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비닐에도요, 종이컵에도요, 안쪽에 약간 비닐로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비닐로 코팅이 안 됐으면은 이 종이컵들이 그냥 흐물흐물, 그냥 금방 물이 흡수가 돼가지고, 특히 뜨거운 물, 종이컵에다가 일회용 커피 타서 먹는 경우도 많죠. 그러면 두 번에 걸쳐서 환경 호르몬을 흡수하는 거예요. 일단은 일회용 그 커피 있잖아요, 티백, 그것이 비닐로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녹차 타먹는 사람, 녹차 타먹는 사람은 그 녹차 봉지가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 배출 안 한다고요? 아닙니다. 일회용 녹차도요, 밖에는 종이 봉지로 싸놨지만 그 안에는 또 그 그물망 같이 생긴 비닐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종이컵에다 집어넣으면 일단은 일회용 티백이라든가 또는 일회용 커피라든가 재료를 싸고 있는 것 자체가 일단 환경 호르몬 배출할 수 있는 용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회용 컵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그걸 타먹죠. 커피를 타먹는다든가 아니면 녹차를 타먹는다든가 할 때 일회용 컵도 환경 호르몬을 배출한다 이 말이죠. 왜? 안쪽에는 약간 비닐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비닐이 환경 호르몬을 배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회용 컵도 여러분들 안심하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환경 호르몬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일상생활에서 환경 호르몬은 흡수하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엄청나게 플라스틱과 많이 접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과 가능한 접촉을 줄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을 환경 호르몬에 대한 그 악영향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은 그냥 일상생활을 많이 환경 호르몬을 많이 흡수하고 있죠. 그러나 그러면은 고엽자 환자보다는 적게 흡수한다. 왜? 고엽자 환자는요, 직접 그 제초제를 이 피부로 흡수를 시켰기 때문에 젊었을 때 생리활성작용이 걸도 활발할 때는 그 영향을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나이가 먹으면 대사작용이 제대로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좀 더 다른 그 환경 호르몬 흡수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많이 아프고 빨리 늙고 빨리 젊어서부터 아프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밑에 또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치아 치료 시 아말감 사용 자제. 지금은 그래도 치과에서 아말감을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축치가 생겼을 때 떼우죠. 이빨을 떼우죠. 새카만 걸로. 그것이 바로 아말감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환경 호르몬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근데 과거에 치과에서 이 아말감이 뭐 환경 호르몬을 배출하는 거에 대해서 알았는가 몰랐는가를 모르지만은 충치 떼울 때는 거의 대부분이 아말감으로 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치과 재료들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또 친환경적인 재료가 나와 가지고 좀 비싸기는 합니다만은 옛날에 아말감 대신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도 가능한 치과 치료할 때도 아말감을 사용하지 말고 다른 친자연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비싸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환경 호르몬 흡수를 적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치아 관리를 잘해 가지고 썩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겠죠.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치아 치료 시에도 환경 호르몬을 흡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우리 일상생활에 되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PVC가 함유된 장난감 사용 자제. PVC가 바로 이제 플라스틱이죠. 요즘 애기들이 쓰는 용품도 주로 플라스틱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난감은 물론이고 필수 불가결하게 쓸 수 있는 젖꼭지, 분유통 있잖아요. 그 애기 젖병 바기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젖꼭지가 바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젖병도 주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주로. 젖병도. 그 다음에 젖병뿐만 아니라 아기들이 요즘 젖꼭지만 달려 있는 거 있어요. 젖꼭지만 애기들 빨고 있더라고. 그러면 이제 울다가도 그거 빨리 주면은 안 울죠. 이런 것들이 간단하기 때부터 이런 플라스틱과 많이 접촉을 해가지고 환경 호르몬을 흡수하고 있다. 과거에 이런 아이들은 환경 호르몬 흡수를 안 했죠. 갓난아기들. 왜? 전부 다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분유를 젖병에다 타가지고 먹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분유를 살 수 있는 돈이 없고 엄마 젖만 먹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은 엄마들이 젖을 안 먹이려고 그러죠. 뭐 일정 기간 뭐 1년 미만 한 몇 개월 정도는 먹이려가 몰라도 그 이후에는 귀찮기도 하고 또 엄마 자기 몸매가 또 틀어진다고 모유를 많이 먹이면은 몸매가 또 안 예뻐진다고 빨리 젖을 아기로부터 떼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는 가능한 모유를 수유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자라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장난감을 갖다가 주죠. 그러면 그 아기들이 장난감을 좋아하죠. 근데 손으로만 만지고 놀면은 좋은데 때로는 이것이 입으로 빨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애기 자신도 모르게 입으로 핥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 환경 호르몬을 흡수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플라스틱 그 장난감을 만들 때도 환경 호르몬을 적게 배출할 수 있는 재료로 사용하면은 그래도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싸디 싼 특히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경우에 환경 호르몬을 많이 배출하는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아이 건강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기들 장난감 사용도 가능한 플라스틱이 아닌 제품으로 만들어진 것들, 그러나 시중에 유통되는 것들은 플라스틱으로 대부분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또 문제죠. 이웃집의 아기들은 장난감 플라스틱으로 만든 장난감을 보고 내 새끼는 또 그것을 샘내 가지고 또 그 장난감 사달라고 하죠. 그러면 사주면은 똑같이 환경 호르몬을 흡수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기를 데리고 장난감 가지고 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밖으로 운동을 나가고 산책을 나가고 하는 것이 가능한 플라스틱 장난감과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6번째인가요? 세제 등 내분비계 장애물질 사용을 자제해라 이 말이에요. 세제. 세제가 뭡니까? 세탁제품이죠. 우리가 옷 세탁할 때 뭐 비트 또 스파크 뭐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그런 세제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세탁기에다 막 한 스푼씩 넣어가지고 물론 이제 옷을 세탁기에다가 빨 때 그런 세제를 집어넣어야 어느 정도 집어넣어야 옷이 깨끗이 빨리 깨끗하게 이렇게 빨래가 되는 거죠. 세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런 세제가 제거가 되면 괜찮은데 아무래도 완벽하게 제거될 수가 없죠. 그런 세제, 세탁할 때 세제, 그 다음에 또 주방세제, 주방세제도 우리 엄청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설거지할 때 이 기름이 묻은 식품 용기하고 기름이 묻지 않은 식품 용기하고 따로 구분해 가지고 설거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이 묻지 않은 설거지 용기는 그냥 수세미로 물만 묻혀 가지고 닦아도 잘 닦이죠. 기름이 묻은 식품 용기는 물로만 닦이면 잘 안 닦이니까 어쩔 수 없이 퐁퐁 주방 세제를 사용하는데요. 주방 세제도 가능한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뭐 주방 세제 사용해 가지고 식품 용기 닦으면은 잘 닦이고 좋죠. 그런데 아무래도 잔류가 된다 이 말이죠. 그 주방 세제가 이 그릇에 묻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거기에다가 음식물을 또 담아서 먹으면은 그 음식물에 그 주방 세제 식품 용기에 묻어 있던 주방 세제가 우리 음식물을 따라서 내 입속으로 사람 몸속으로 들어오면 또 그것도 환경 호르몬 흡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방 세제, 그 다음에 세탁 세제, 그 다음에 샤워실에 쓰는 세제, 이 머리 감을 때 뭐야 써요? 샴푸 쓰잖아요. 샴푸만 씁니까? 거기다가 또 린스도 쓰죠. 헹군다고. 거기다 몸에는 또 바디워시 쓰죠. 또 비누 쓰죠. 이게 목욕탕 세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샤워도 막 깨끗이 때도 팍팍 문질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욕탕 가면 특히 여성분들 막 2시간씩 목욕탕 가서 때를 팍팍 문질르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팍팍 문질러서 목욕 안 해요. 간단하게 샤워만 하는 경우가 많죠. 이와 같이 세제 등 내분비계 장애물질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뭐 농약 사용 자제는 뭐 앞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언급을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도 많이 피우면은 이것도 환경 호르몬을 흡수하는 것이다. 담배 피우는 사람 여러분 중에서는 담배 피우는 분들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담배도 때로는 이러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피곤하면은 한 대씩 피우면은 또 피곤이 좀 풀리기도 하고 또 그 밖에도 뭐 담배를 또 습관적으로 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담배는 백해무익이더라. 그래 우리나라 정책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금연을 하라고 해요.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해요.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담배값도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그러면은 담배가 피우면은 건강에 안 좋으니까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하면은 하는데, 그럼 아예 담배를 안 만들면 되지 않냐, 이렇게도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담배는 또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안 만들면 외국에서 또 만들 거고, 외국에서 만든다고 수입이 됐으면 우리나라는 또 이게 뭐랄까,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손실이 되는 거죠. 외국에 담배를 사다 피우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담배를 금연 하면서도 담배는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KTNG에서 만들어내고 있죠. 가격도 상당히 비싸죠. 아마 담배 피시는 분들 담배값 아껴가지고 10년만 아끼면 아마 큰 돈이 들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강의하는 저는 담배를 피냐고 안 피냐고요? 당연히 피겠습니까? 안 피죠. 저는 담배를 안 핍니다. 담배값이 없어서, 담배값이 아까워서 담배를 안 피우기도 하고, 건강에 결코 좋지 않다고 하니까 담배를 안 피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한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환경 호르몬이 주변에, 일상생활을 하는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환경 호르몬을 무수하게 흡수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러나 환경 호르몬을 전혀 흡수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 환경 호르몬을 적게 흡수할 수 있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개념, 영향, 또 일상생활에서 환경 호르몬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자, 참 오래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태국에 가서 여행 가서, 관광 가서 찍었던 사진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태국의 농룩빌리지인가 농룩빌리지인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거기 가니까 이렇게 정원을 아주 잘 꾸며놓고요. 돌멩이도 대리도 이렇게 아주 큰 구슬에서부터 작은 구슬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정원에다 이렇게 쫙 배치해놨어요. 거기서 제가 좀 오래됐습니다. 거의 뭐 한 10년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한 15년 정도 됐나? 이런 것들도 주변에 있으면은 아주 그 환경적으로 좋은 거죠. 뭐 스트레스 해소하고, 우리도 이제 주변에 뭐 수목원이라든가 또 뭐 저기 뭐야, 우리 주변에 저기 대하수목원, 또는 저기 뭐냐 정읍에 가면은 산림박물관,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제 수목원인데, 이 수목원뿐만 아니라 옆에는 또 코끼리 쇼를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관광객들이 태국에 가면 한 번씩 들려보는 장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음 페이지로 사막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막화. 사막이 왜 생기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목, 벌채, 경제, 경작. 방목은 가축을 키우는 거죠. 가축. 그 다음에 나무 있으면 나무를 벌채, 베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작, 우리가 농사 짓는 거.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은 식생이 파괴된다 이 말이야. 숲이 있던 곳이 숲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숲이 없어지면은 토사가 노출이 되죠. 지표가 노출이 돼요. 지표가 노출이 되면은 토사가 유출이 됩니다. 비가 왔을 때, 특히 비가 왔을 때 가장 토사 유출이 심하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었을 때도 토사 유출이 되죠.
이렇게 토사 유출이 되고 나면은 지력이 감퇴된다. 지력이 뭐요? 땅의 힘이요. 땅의 힘이 뭐요? 비옥도입니다. 비옥도. 어? 일반적으로 토에 그래도 많은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유기 영양분이. 그 유기 영양분이 이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 무기 영양분으로 되죠. 이 무기 영양분을 우리 식물체가 흡수해가지고 식물이 생장하게 되는데, 토사 유출이 되면은 그 영양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토사가 유출이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토양이 척박해지겠죠. 토양의 비옥도 확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력이 감퇴돼요. 토양의 힘이 토양의 힘, 즉 지력, 또 그 비옥도, 이 비옥도가 떨어지면 식생이 생장 속도가 적어지거나 또는 살 수가 없으면은 식생이 없어지겠죠. 식생이 없어져. 그럼 식생이 없어지면 강우량이 감소가 된다. 식물체가 없으면 강우량이 감소된다. 왜 감소될까? 식물체는요, 땅 속에 있는 수분을 갖다가 대기로 뽑아서 올려 보내죠. 뿌리로 흡수해가지고 줄기를 통해서 잎에까지 가가지고 잎의 기공을 통해서 대기 중으로 수분을 증산을 하죠. 이같이 식생이 많으면은 대기 중으로 수분을 많이 배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이 습도가 높아지면은 이것이 온도가 낮아지면은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이 응축이 돼 가지고 이것이 빗방울을 형성을 해요. 빗방울을 형성해 갖고 땅으로 떨어져 갖고 빗물이 내려야 되는데, 식생이 없음으로 해서 땅 속에 있는 물은 대기 중으로 배출이 안 돼, 잘. 그러면 이제 대기 중이 어떻게 돼요? 건조하겠죠. 건조하면 비가 안 내린다는 거죠. 비가 안 내리면은 어떻게 돼요? 식생이 살 수가 없어요. 식물체가 살 수가 없어. 식물체가 살 수가 없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사막화 되어 간다는 거죠. 사막화. 자,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이 나중에 좀 고도가 높은 데로 올라가. 습도가 수분이 고도가 높은 데로 올라가면, 고도가 높아지면은 어떻게 돼요? 온도가 떨어지죠. 온도가 떨어지면 이 수분이 응축이 되죠. 응축이 돼 가지고 그것이 커지면은 그것이 빗방울로 돼 갖고 땅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땅 속에서부터 대기권으로 올라가고 수분이, 그 대기권에 있는 물이 다시 땅으로 내려가고, 이런 수분이 순환이 돼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순환이 돼야 되는데, 식생이 없으면 순환 고리가 끊어진다 이 말이죠. 순환 고리가 끊어지면 비가 안 온다는 거죠. 비가 안 오면은 식생이 자랄 수가 없고, 식생이 자랄 수가 없으면 사막화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땅 속에서 수분을 식생이 얼마나 배출합니까?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잘 안 보이죠. 자, 보고에 의하면 나무 한 그루가 여름 하루 동안에 대기 중에 방출하는 수분량은 약 400리터가 된다. 물론 이제 나무 크기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크기는 표기를 안 해놓고 일단 책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하루 종일 약 400리터를 땅속에 있는 수분을 갖다가 대기권으로 방출한다는 겁니다. 400리터면 얼마큼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여러분들 드럼통 아시죠? 드럼통. 지금은 이제 드럼통 많이 사용 안 씁니다만, 과거에는 이제 기름을 받아다가 드럼통으로 받아다가 집에다 두고 이제 거기에서 따로서 썼습니다만, 지금 바로바로 주유소 가서 넣든가 아니면 그 20리터 들이로 여러 개 갖다가 받아다 기름을 받아 놓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 20리터 들이가 몇 개입니까? 400리터면은 20개, 20개, 20리터 들이 그 기름통이, 생수통이 20개를 나무 한 그루가 방출한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양을
방출한다는 것을 감을 잡을 수가 있죠. 그만큼 식물체가 엄청난 양의 수분을 땅속으로부터 대기권으로 방출한다는 거죠. 자, 방목, 경작, 연료 채취 등으로 식생 파괴로 인한 강수량 감소가 원인이다. 요 방목, 벌채, 경작, 방목, 연료 채취도 이제 연료 채취도 뭐 부분적이지만은요. 벌채는 이제 연료 채취뿐만 아니라 어떤 목재로서도 사용하기 위해서 벌채하는 경우도 많죠. 응? 요즘 또 목재로 된 주택이 아주 또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한옥주택. 한옥주택을 지으려면 나무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 많은 나무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돼요? 나무를 많이 벌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방목, 경작, 뭐 벌채 등의 식생 파괴 위에 있는 것이 사막화 되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사하라 사막이라든가 사하라 사막은 과거에 로마 제국의 식량 창고였고 사라산 제국 확장, 과도한 벌채와 목축 이런 과정을 겪어서 사막화됐다는 거죠. 사하라 사막이. 자, 전 세계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사막 중에 하나가 바로 사하라 사막이라고 하죠. 자, 중국도 사막화가 많이 되어가고 있죠. 중국도. 왜 중국은 과거에 산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에 비해서 훨씬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중국 전체 국토의 뭐 불과 10%도 안 된다고 하죠. 우리나라 산림 면적이 얼마입니까? 약 63.7%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산악국가예요. 일종의 산악국가. 우리나라는 지평선 보이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중국은 지평선 보이는 데도 엄청나게 여기저기 많습니다. 또 과거에는 중국도 산이 많이 있었어요. 숲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중국의 인구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많은 인구가 먹고 살려니까 경작지가 필요하죠. 경작지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요? 경작지를 어디서 확장시켜야 돼요? 바로 산림, 숲을 파괴시키고 그 숲을 파괴시킨 자리에다가 밭을 개간하고 또는 논을 만들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뭔 작물을 재배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 말이죠. 근데 중국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거의 뭐 한 15억 이상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통계 자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한 15억 가까이 15억 이상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한 20년 전에 뭐 15억 12억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중국은요 또 이 통계 자료에 안 잡힌 인구가 많대요. 상당히. 즉 호적에 올리지 않은 인구가 많다는 거죠. 왜 호적에 올리지 않은 인구가 많냐? 중국은 과거에 한족들은 하나만 나라고 했다는 거죠. 하나. 우리나라도 19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 탄화 제한 정책을 했죠. 탄화 제한. 애기 낳는 것을 제한시켜 제한. 그래서 그때만 아까 80년대 말 70년대 아니 90년대 초반에는요. 애기를 셋째 아기 낳을 때부터는 의료보험 처리도 안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이 나라고 인구 증대 정책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도 또 안 낳잖아요. 이게 참 묘한 거죠. 옛날에는 낳지 말라고 해도 낳는데 지금은 낳으라고 해도 많이 막 지원을 많이 해주죠. 많이 낳으라고 해도 안 낳는 경우가 많이 있더란 말이죠. 지금은 셋째 아이를 가진 가정에는요 많은 혜택을 줍니다. 아기를 낳을 때도 지자체에서 혜택을 많이 주지만은요 낳고 나서도 가정적으로도 뭐 전기세도 좀 할인해주지, 도시가스도 좀 할인해주지,
또 학비도 많이 보전해 주지 등등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죠. 그런데도 안 낳잖아요. 응? 그 안 낳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 때문에. 어떤 환경? 아기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어야 하는데 좋지 못한 환경이다. 그럼 과거에는 왜 좋지 못한 환경이 지금보다도 더 좋지 못한 환경인데도 그때는 많이 났냐? 인구가 아기를 많이 낳고 적게 낳고는 정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추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많이 낳는 이유는 자 50년대 60년대는요 베이비 부모들이라고 그죠. 그때는요 종족 보존의 본능 때문에 그때는 전쟁 끝이기 때문에 6.25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새끼들이 죽었어요. 많은 자식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다 죽어버리면 그 집에 종족이 멸종이 되는 거잖아요. 종족이 멸종이 돼. 그래서 뭐라시 많이 나눠야 그 중에 하나라도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생각으로 많이 났다 이 말이에요. 종족 보존 본능. 근데 지금은 종족 보존의 본능은 많이 희미해졌어요. 희미해졌어. 왜? 인간은 상당히 이기적이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뭐 후대에 종족 보존해갖고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냐. 뭐 그냥 나 살다가 나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하게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낳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 이 말이죠. 여하튼 중국은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다 보니까 살림을 경제화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살림을 경제화를 하다 보니까 또 사막화가 되더라. 여기 살림의 경제화.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사막화가 되더라. 뭐 이것도 되나야 중국의 사막화도 여기 맨 첫 줄에 있는 첫째 줄, 둘째 줄에 있는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사막화되는 과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몽골 같은 경우도 사막화되어 가는 지역이 있고 또 사막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나무가 하나도 없는 사막은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사막화되어 가는 그런 지역은 제가 몽골에서 가봤습니다. 사막화되어 가는 과정. 숲이 없어요. 숲이 없고 모래가 많아요. 나무는 있기는 있어도 듬성듬성. 있는 나무도 고사 일보 직전 이 나무들이 많더라. 왜? 가물어서 비가 안 와서 땅속에 수분도 없지. 지하 수위가 낮아지지 않은 거냐. 과거에는 한 10cm만 파면 수분이 있었는데 비가 가끔씩 오면은 근데 비가 오랫동안 안 오니까 지하 수위가 막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식물체가 자라기 힘들기 때문에 사막화 되더라. 자, 이렇게 해서 사막화가 어떻게 되어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황사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사현상. 자, 이것도 다 설명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황사현상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약 45분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이 비대면 강의를 업로드 시키는데 여러분들 비공개가 아니고 공개로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 들어가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니까 기말고사 전까지는 여러분들 열심히 수업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